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천지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3년 1월 14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정부가 산업 AI 내재화 전략을 확정해서 발표했는데 이 소식이 나온 후 줌인터넷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밤이었죠. 미국의 12월 CPI가 발표됐는데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하면서 시장은 좀 안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드디어 전월 대비해서 CPI 지수가 마이너스 0.1% 감소를 했어요. 정점을 찍고 쭉 내려오는 모습이죠. 전월 대비해서 첫 감소가 나오니까 전년 대비해서도 헤드라인 CPI가 6.5% 나오면서 정점 찍고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원물가도 다행스럽게 5.7%로 감소가 되면서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했어요. 주요 항목별로 보게 되면 에너지가가 마이너스 4.5% 감소하면서 헤드라인 CPI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죠. 식품 가격 같은 경우도 11월 0.5% 증가해서 0.3% 증가로 증가폭이 감소했습니다. 상품 같은 경우도 여전히 0.3% 감소했고 신차가 마이너스 0.1%로 감소했고 중고차 가격도 마이너스 2.5% 감소했습니다. 다만 주거비용이 0.6%에서 0.8%로 증가폭이 좀 확대됐어요. 상반기까지는 계속 주거비용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데 하반기나 돼야 이것이 꺾일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비용이 아무래도 근원물가지수에 영향을 계속 미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전체적인 헤드라인 CPI는 역시 정점 찍고 올 상반기 내내 감소세는 계속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CPI 발표 이후에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추가적으로 더 조정이 나왔고 오늘 새벽에는 오히려 좀 기술적으로 저점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좋아요. 일정 부분 여기서 박스권에서 노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3.4를 이탈하는데 이탈 속도가 너무 빨라서 3%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빠져버린다 그러면 시장에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금리가 너무 빠르게 빠진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시에는 좋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당히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 그랬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CPI 발표로 인해서 이번 저점인 만선은 확실히 기술적으로 확인이 좀 됐다는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그래도 역시 올라올 때마다 다 기술적 저항대에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기업들의 실적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모멘텀을 좀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가능성보다 부진할 가능성이 많아서 역시 기술적 자리에서는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에는 환율이 1200원대 안착이 되면서 수급 부담을 많이 덜었다는 부분, 그것은 이제 우리에겐 긍정적이겠죠. 기업들 실적은 우리에겐 부담이지만 환율에 대한 수급 부담은 덜었다는 부분, 그래서 미리 이제 우리는 움직였었고, 자, 기술적 저항대 이제 진입을 합니다. 2400대 이제 코앞인데, 코스닥도 이 700을 돌파를 했고, 750 근처까지 추가적 상승이 나오려면 역시 환율이 좀 도움을 계속 줘야 될 거예요. 그래도 실적이란 부분들이 우리에겐 또 발목을 언제든지 잡을 수 있어서 역시 수급 몰려있는 테마주 이쪽에 좀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산업 AI 내재화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정부가 산업 AI 내재화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는 소식으로 금요일장 관련주들이 좀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시된 목표를 보면 2030년까지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현재는 1% 수준인데 이걸 30% 수준까지도 확대하겠다는 거, 그리고 글로벌 산업 AI 공급 기업을 100개를 육성하겠다. 그러니까 AI 관련된 글로벌 기업을 100개 육성하겠다는 거니까 뭐 계획이야 그럴듯하게 언제든지 세울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여기에 따라서 또 테마주들이 춤을 추는 거니까 우린 그렇게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핵심 포인트는 공급 산업도 육성하고 또 수요 기업도 역량을 강화한다는 거, 그리고 4천억 규모의 산업 디지털 혁신 펀드 조성도 운영하겠다. 일단 자금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거죠. 뭐 아주 크진 않지만, 또한 민간 주도의 생태계 조성도 나서겠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 정부에서는 이 AI 관련된 내용이 지속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설명드렸듯이 챗 GPT가
작년 연말에 큰 각광을 받으면서 올 초에도 계속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우측 상단에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챗 GPT 관련주들 그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테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금요일장 강력한 상한가에 진입했던 종목이 줌인터넷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인터넷 포털을 운영하고 있죠. 줌닷컴. 그리고 매출의 한 23% 정도가 자산운용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부각된 것은 딥다이브라고 하는 플랫폼이 부각된 거예요. AI 추천 컨텐츠 비즈니스 플랫폼인데 컨텐츠를 제공받아서 AI 추천 위챗을 서비스 제휴사에다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고 수익을 쉐어하게 되죠. 주요 파트너사로는 공중파, SBS하고 MBC를 비롯해서 뭐 케이블 TV 쪽도 있고 주요 언론사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력이 뭐 글로벌하게 엄청 뛰어난 기술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찌됐든 간에 AI 기반의 플랫폼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테마 논리에 따라서 움직였던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 너무 확대해석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수급이 장악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장 대량 거래를 수발하면서 상한가에 직행했어요. 근데 이 상한가도 굉장히 의미 있는 기술적 자리에서 만들었습니다. 약 3개월 동안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이 박스권 상단 보면 전부 다 윗꼬리가 달렸잖아요. 그만큼 저항을 받았던 자리인데 그 자리를 갭으로 넘어서 상한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1391억 터졌고 시가총액이 1200억짜리니까 회전율이 충분히 나왔죠. 그런데 줌인터넷의 최대 주주는 약 5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이스트소프트입니다. 알집으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유통 물량에 대한 회전율만 보면 두 바퀴 돌린 거예요. 그만큼 세력이 붙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수급만 놓고 보면 너무 좋지만 앞전을 놓고 보면 전부 매물대입니다. 다 거래량이 터졌던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런 한 번의 거래량으로 여길 뛰어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5천원대 넘게 진입하면 상당히 큰 매물을 받기 때문에 확대성은 경계하실 필요가 있고 반드시 샀다 팔았다 하는 고공전투의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만약에 갭으로 떠서 출발해서 조정이 나오면 그 조정의 저점을 노리셔야 되고 고공전투가 이루어지면 고공전투의 저점만 노리셔야지 추격 매수하면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주봉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 종목이 한번 강한 시세를 뽑으면 한 번에 죽지 않고 유동성 장세에서 잘 움직였던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수급이 장악되면 이렇게 윗선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속성을 보였어요. 물론 이번에는 이런 강력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윗선에서 크게 움직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기술적으로 쌍바닥을 주봉에서 형성하고 주봉의 20주선을 올라탔기 때문에 떨어져도 단계별로 떨어지고 추가 상승도 얼마든지 노려볼 만해요. 이 5천이라는 저항대를 어떻게 돌파해서 고공전투를 벌일 수 있냐가 중요하겠죠. 이 종목을 상한가 갔을 때 분봉을 놓고 보시면 한 방에 그냥 거래량 장악 없이 그냥 적은 거래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자, 상승하고 눌림목을 주고 상승하고 눌림목을 주고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잡아가면서 상한가가 갔기 때문에 악재가 나오던 이상은 떨어져도 기술적으로 다 반등할 구간에서 반등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갭으로 떠서 눌림목이 나오면 단계별로 떨어지는 눌림목의 자리들을 찾을 수 있는데 갭으로 뜨지 않고 그냥 바로 조정이 나오면 자, 이런 자리들 4,500원 구간 또 4,300원 구간 그리고 4,000원에서 4,100원 구간 이런 구간들이 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 자리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적 자리들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비중 조절 전략을 갖고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 반등은 너무 크게 벌써는 안 되겠죠. 그리고 떨어질 때 거래량이 어떻게 조성돼서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종목의 특성상 그리고 AI라는 테마의 특성상 한 번에 죽지 않고 반드시 빠져도 반등을 주면서 빠질 수 있는 종목이 되니까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챗 GPT 관련돼서 알려드렸던 종목 솔트룩스 한번 볼게요. 자, 솔트룩스 이렇게 강하게 시세 줬을 때 저점에서 노리고 올라가면 추격 매수하지 말고
고공전투를 노려라. 자, 위에 한 번 더 올라왔지만 이렇게 고공전투의 자리들을 마련해 주잖아요. 자, 앞에 지지했던 자리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계속 거래량 터졌는데. 그런데 이제는 조심하셔야 되죠. 왜냐? 주가도 가파르게 올랐지만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입니다. 여기서 크게 먹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러면 솔트룩스를 매매하는 것보다는 얘가 죽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을 보인다든지 가격 조정을 보였을 때 줌 인터넷과 같이 지금 출발하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세요. 거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전환사채 물량이 다 나와가지고 물량 소화 이후라면 굉장히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전환사채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솔트룩스 같이 너무 급등했던 종목들은 사채 물량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면서 추적은 계속하되 이제 출발하는 종목들 그리고 재료가 부각된 종목들을 함께 놓고 보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AI 관련주는 글로벌 테마주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